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그런 말이 조금도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막상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선택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말았네요.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고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응어리진 제 속사정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 30대를 훌쩍 넘기고 나서야 제 짝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결혼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돈 벌어서 쓰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혼자의 삶도 괜찮다 싶었죠. 하지만 아는 언니 결혼식에서 알게 된 그 남자는 그런 제 결혼관을 뒤흔들었습니다. 듬직한 덩치에 시원시원하게 생긴 얼굴까지 딱 제가 그리던 이상형의 외모였죠. 게다가 서글서글하면서 남자다운 성격은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그런 제 속마음이 겉으로 티가 났을까요? 그 남자는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도 제게 가지런한 일을 내보이며 매력을 풀풀 풍기는 겁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박일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예. 전 나연이라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식장에서부터 연희 씨를 쭉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왜 저를... 연희 씨가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 키가 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키 큰 여자가 제 이상형이거든요. 네? 그 남자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 마음속으로 확 들어오는데 엄청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따로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이끌려 금방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식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인데 이렇게 제 인생을 말아먹을 놈이라고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두 얼굴의 나쁜 놈이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큰 헬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그 꿈을 위해 헬스 트레이너부터 시작했고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외모나 성격도 제 마음에 쏙 들었지만 그런 성실한 모습도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될 것 같다고 확신했죠. 전 그 남자와 미래를 약속할 정도로 깊은 사이로 발전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은 그 이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간 날이었죠. 서로 인사를 시켜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 몇몇이 제가 화장실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연희 남자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나도 느꼈는데 너도 느꼈니? 그래, 그 남자 말하는 것도 좀 느끼하고 눈빛이나 행동이 좀 그렇지? 맞아. 뭐라고 해야 하나? 허세도 좀 심하고 자뻑도 못 말리겠던데. 무슨 자기 사업이 대단한 업적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떠드냐? 그래, 그렇다니까. 사기꾼기가 다분하더라. 연희걔는 남자를 골라도 무슨 그런 남자를 만나니? 연희가 연애를 아직 못 해봤잖니. 그러니까 남자 보는 눈이 썩은 거지 뭐. 아유, 그러게. 진짜 저 남자랑 결혼을 할 생각인가? 괜히 고생만 할 것 같은데. 모르지 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우리가 말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것도 다 지 팔자이긴 한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지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떠드는 건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 깜짝이야. 연희야, 너 거기 있었어? 그래, 똥 싸고 있다가 니들 뒷담화에 열받아서 싸던 똥 끊고 나왔다. 근데 뭐? 허세가 심하고 사기꾼 같다고?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친구가 결혼한다니까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고. 연희야, 그게 아니고 흥분하지 말고 내 얘기 잘 들어봐. 우리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됐어. 니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짓거리니? 오빠가 내 친구들 만난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긴 알아? 사람이 친절하게 구니까 전부 만만해 보여? 니들이 그러고도 내 친구라고 할 수 있니? 연희야. 분을 참지 못한 전 친구들한테 악다구니를 쏟아붓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친구고 뭐고 다시는 그 쌍판대기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깟 우정이 대수입니까? 결혼할 친구 축복은 못해줄 망정 시기 질투나 하는 알량한 우정 그 인연 끊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연희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건데 너무 화내지 마. 어릴 적부터 친구라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친구들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싫어. 절대 싫어. 처음 본 오빠 욕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야? 나 걔네들이랑 친구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 착한 남자친구는 그런 친구들을 두둔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왜 친구들이 처음 본 남자친구의 욕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저 아주 무례하고 못된 친구들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전 그럴수록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남자에 대한 확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전 가족들에게도 제 결심을 선포했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런 제 발표에 놀라워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혼기가 꽉 찬 제 결혼 소식을 반기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 어떤 남자니? 대체 어떤 남자가 우리 연희 마음을 빼앗았을까?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엄마가 너무 궁금한데? 알았어요. 그렇잖아도 인사시켜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어디 우리 예비사위 얼굴 한번 보자꾸나. 저희 엄마는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자리를 잡은 지도 오래됐고 맛집으로도 소문이 나서 소위 말하는 대박집이었어요. 순전히 엄마의 음식 솜씨만으로 변변치 못한 우리 집 형편을 일으켰으니까 여장부가 따로 없었죠. 그런 엄마가 딸이 결혼한다는 소리에 저렇게 소녀처럼 좋아하니까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약속한 날짜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제 신랑감을 정식으로 소개시켜줬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친구 첫인상에 다들 좋아했죠. 남자친구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식구들 모두 흡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부모님이 남자친구 하는 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뜻밖에도 남자친구가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피트니스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피트니스 사업이라면 운동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어머니.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다가 피트니스 체인을 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3군데나 되고요. 어휴, 사업 수완이 대단한가 보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사업을 크게 하네요. 네, 제가 일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편이라서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피트니스 체인 사업이라는 게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혹시 어머님도 생각 있으시면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투자요? 제가 하는 사업에 지분을 가지시면 평생 노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싶지만 저 하나 보고 투자금 넣으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제가 워낙 운영이나 영업을 잘해서 다들 만족해 하시고요. 어머님이 결정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드릴 겁니다. 아, 글쎄요. 저는 평생 음식 장사만 하던 사람이라 피트니스 그런 건 잘 몰라서. 모르는 분야니까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거죠. 자금만 넣으시면 이익금이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실 거예요. 그래도 투자 그런 건 좀 위험해 보이고 잘 믿질 않아서. 제가 그래도 어머님 예비 사위 자격으로 인사드리는 건데 위험한 사업을 권유하겠습니까? 그런 건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남자의 의욕이 넘쳤는지 부모님께 자꾸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부모님도 이야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불편해 하셨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감지한 전 눈빛으로 남자친구를 말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한참이나 사업 설명을 하고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일 얘기만 하면 이렇게 정신을 빠뜨린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워낙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꼭 권유드리는 편이라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일에 확신 갖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초대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남자친구를 배웅하는 엄마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했어요. 처음엔 좋은 인상으로 봤는데 계속 사업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점수를 다 깎아먹은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일경 씨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글쎄, 사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뭐라 그래야 하나, 허황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랄까? 아니에요. 오빠가 사업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그래요. 워낙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 사업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꼭 저래요.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처음에는 사람이 호감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허풍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이 진솔해야 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걸? 그건 엄마가 오빠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 처음 보고 전부 다 어떻게 알아요? 워낙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신이 나서 일 얘기를 한 것뿐이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면 다 나쁘게만 보이죠. 어휴, 얘는 또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누가 지 좋아하는 사람 아니랄까 봐. 네가 어떠냐고 물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한 건데 뱁새 눈을 뜨고 그러니. 아, 몰라, 몰라. 난 아무튼 오빠랑 꼭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들 아세요? 설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누가 트집을 잡는다니. 그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지. 너 발끈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말린다고 말려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뭘. 알았으니까 상견례 날짜나 얼른 잡고 식 올릴 거면 빨리빨리 서두르자꾸나. 정말이죠? 그럼 두 분 모두 반대하는 거 아니시죠? 그래, 그렇다니까. 엄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고 마침내 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축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었다는 걸 전 전혀 알 수 없었죠. 처음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꿈결처럼 느껴질 만큼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죠. 남편도 금이야 오기야 저를 참 아껴주었습니다.
그런 신혼의 단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채 넉 달이 되지 못했을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없던 짜증도 조금씩 부리더군요. 꼭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며 어물쩍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한테는 분명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한 전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어요. 점심 먹으러 왔다며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하는 회원들로 꽉 차 있어야 할 센터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잔뜩 화가 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센터 직원들에게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문을 몰랐던 저는 평소 얼굴을 알고 지냈던 센터 직원에게 물었죠.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난리예요? 오빠는 어디 갔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직원이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항의를 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로 쏠리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 센터 사장 와이프예요? 네. 그런데 대체 무슨 일들이시죠? 마침 잘 됐네. 당신 남편이 수백만 원짜리 회원권은 다 받아 처먹고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인 줄이나 아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폐업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하, 시침이 뗀다고 내가 속을 것 같아? 당신도 공범이지? 아니, 공범이든 아니든 당신 남편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지. 빨리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아니, 그게 무슨... 아! 어머,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이 화가 난 사람들이 제 멱살이며 머리끄덩이며 쥐고 늘어지는데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싶었죠. 폐업이라뇨. 아침까지만 해도 출근하는 남편을 똑똑히 봤는데 말입니다. 회원권 사기를 당했다며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을 직원이 말려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전 남편이 관리하는 다른 센터에도 전화를 걸어봤는데 그곳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제 보니 남편 사업에 큰 문제가 있던 모양입니다. 어쩐지 그간 남편의 기색이 그렇게 좋질 않더니만 역시 제가 모르는 사달이 나고 만 것이었어요. 밤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수백 통 했는데도 연락이 없었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편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연락만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 문자가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빠, 대체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연희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말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 사실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그만 말아먹고 말았어. 이제 모든 게 다 끝장이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오빠, 알아. 무슨 일 일어났는지 나도 다 봤어. 일단 집으로 와. 와서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어? 아니야, 연희야. 내가 책임져야 할 돈이 3억이 넘어. 여태껏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억지로 막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하다, 연희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 없어도 잘 살고, 어?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사업이 뭐라고 저렇게 나약한 말을 쏟아내는 걸까요? 불안이 극에 달한 저는 남편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남편의 휴대폰을 추적한 경찰은 어느 허름한 건물 옥상에서 남편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말에 따르면 남편은 옥상에서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대요. 주변엔 소주병이 몇 병씩이나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전 겨우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오빠 정말 미쳤어? 정말 나 혼자 내버려 두려고 그랬어? 정말 그런 거야? 연희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고 너한테 내 무거운 짐을 지울 순 없잖아. 차라리 내가 안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오빠, 내겐 돈보다 오빠가 훨씬 더 중요해. 왜 그건 몰라? 3억이라고 했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헛된 생각하지 말고 있어. 연희야, 네가 어떻게 3억을 구한다고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그런 큰 돈을 선뜻 해주실까? 그럼 사위가 당장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그래, 면목 없다, 연희야. 전 이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억이란 돈이 무척 큰 돈이었지만 모든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기에 엄마가 결심만 해주면 우리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박서방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엄마,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 이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 간곡한 사정에 엄마도 고민을 하는 눈치였죠. 엄마에게도 적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엄마가 오랫동안 대박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이래저래 재산을 좀 모았거든요. 일단은 알았다. 하지만 거저주는 거 아니야. 일단 박서방 급하다니까 사업 자금으로 쓰고 다시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고 해. 알았지? 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엄마의 결단에 전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남편도 이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죠. 정말이야, 연희야? 정말 장모님이 3억을 해주신대? 그렇다니까. 엄마가 오빠 힘들다고 하니까 급한 대로 쓰라고 3억 해준다고 그랬어. 우와,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신가? 작은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담보해서 대출 받아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오빠, 이번 위기 넘기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엄마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라고 했어. 알았지? 그래, 그래야지. 남편의 얼굴이 그제야 확 피더라고요. 흐리멍덩한 눈빛이 총명해지고 거무튀튀했던 낯빛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엄마에게 자금 수여를 받은 남편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치울 건 치우면서 사업을 재정비했어요. 그리고 이젠 속 시끄러운 일들도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그게 뭔가. 아, 이거요? 장어의 어머니. 장어? 갑자기 웬 장어를 다 사왔어? 제가 아는 집이 있는데 장모님이 장어 좋아하신다는 게 생각나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셔보세요. 어머니 맛이 아주 기가 막힌다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자주 엄마를 찾아갔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턱이 닳도록 다녔다고나 할까요? 툭 하면 엄마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는 가게로 가서 가게 일도 돕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죠. 처음엔 엄마에게 신세를 진 게 면목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너무 자주 가는 겁니다. 저한테 말도 없이 가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어떨 때는 중요한 선약도 있고 엄마의 갈비집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오더라니까요.
참다 못한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니, 오빠, 엄마 매장에 또 갔다 왔어? 아유, 이제 그만해도 돼. 무슨 3억을 얼굴 도장으로 갚을 셈이야? 그냥 고맙고 죄송스러워서 자주 뵈려는 거야. 이번 주말에 예약 손님 많아서 매장 바쁘시다는데 난 가서 도울 생각이거든. 너도 같이 갈래? 그렇게 마음을 쓰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엄마한테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상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엄마의 매장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엄마한테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혹시 보충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충제? 그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물에 타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어머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보충제는 왜 찾는데? 제가 실은 보충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쪽 사업이 잘만 하면 아주 대박입니다, 어머니. 뭐? 자네 또 사업을 벌이려는 거야? 지금 하는 사업도 버거운 것 같은데 다른 데 손을 대서 되겠어. 걱정 마세요. 보충제 쪽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마케팅 쪽에 자본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니 이쪽에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뭐 투자? 그러니까 나보고 자네가 하겠다는 보충제 사업에 돈을 대라는 말인가? 네,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인구가 얼만 줄이나 아세요? 보충제는 아주 큰 시장이라니까요. 제 생각엔 어머니가 2억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톡톡히 재미를 보실 겁니다. 이 사위 한번 믿고 진행해 보세요. 이건 뭐 변죽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철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내인 저조차도 왜 저렇게 생각 없이 구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굳은 엄마의 표정을 보곤 얼른 남편을 말렸죠. 오빠, 갑자기 왜 사업 얘기야? 지금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모님한테 큰 도움 받았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너무나 좋은 사업이거든. 그건 나중에 나랑 얘기하는 게 좋겠어. 어? 에이,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장모님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드리는 건데 식구끼리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지.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3억을 빌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투자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남편에게 일갈을 하더라고요. 박서방, 자네 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었으면 좋게 성실하게 일할 생각을 해야지. 뭐라고? 또 투자를 하라고? 자네는 내가 은행으로 보이나? 예. 아니, 장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전 그저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말씀드려 본 것 뿐인데요. 그리고 꼭 제가 불성실하게 일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장모님 저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사업을 벌이겠다는 게 말이 돼? 3억 가져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돈을 나한테 달라고? 아니, 솔직히 장모님한테 2억쯤은 금방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그동안 이 가게 일을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데요. 저 정말 서운합니다. 뭐라고? 자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아유, 속 터져서 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돌아가게나. 그리고 다시는 가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 부부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가게를 나서야 했어요. 남편은 아직도 잘못된 게 뭔지 모르겠다는 듯 씩씩거리더군요. 연희야, 장모님 왜 저렇게 역정을 내시지? 내가 뭐 잘못했냐? 당연히 잘못했지. 왜 갑자기 투자를 하라는 말을 하고 그래?
우리 처지가 엄마한테 투자하라는 말을 할 땐 아니잖아.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화가 나? 장모님 돈 불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 오빠, 그건 오빠 생각이고 엄마한테는 2억 내어달라는 말처럼밖에 안 들리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지. 어떻게 투자의 개념을 이해들을 못해. 아유, 답답하다 정말.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남편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엄마한테 투자를 하라고 종용을 한 모양입니다. 엄마가 격앙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연희야. 박서방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냐? 나한테 자꾸 전화를 해서는 2억 내놓으라고 난리다. 박서방 대체 왜 저러는 거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너희들한테 돈을 내놓아야 하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죄송해요. 저도 오빠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오늘 단단히 말을 해놓을게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남편의 눈에는 정말 엄마가 돈으로 밖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만한 재력이 있으시면 하나밖에 없는 사위 돕는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 왜 저러시냐? 그깟 3억 한번 대주셨다고 생색내는 것도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 사업 망해먹었다고 좌절해서는 옥상에 올라갔던 거 벌써 잊었어? 그런 오빠를 구해준 게 우리 엄마야. 안 그래? 그래,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그땐 도와주고 왜 지금은 모른 척 하시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투자 받으려고 장모님 가게를 그동안 얼마나 다녔냐. 그런데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렇게 입을 싹 닫으신다. 참나. 뭐? 그럼 오빠는 우리 엄마한테 투자금 받으려고 가게를 나갔다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 정도는 해야 도리지. 그럼 내가 갈비라도 얻어먹으려고 다녔을까 봐?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지는데 정말 온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해 버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게 자신의 일생일대의 목표처럼 구는 거예요.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을 했고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게로 찾아가 계속 투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연희야, 너 이참에 박서방이랑 갈라서는 게 좋겠다. 이번 일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봐도 너랑 박서방이 계속 살다간 화병으로 네가 일찍 죽고 말 거다. 뭐라고요? 그럼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박서방 처음 봤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처갓집에 처음 인사 와서는 투자 운운하고 그럴 때 이상하더라니까. 어떻게 된 게 지 장모를 돈으로밖에 안 보니? 어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널 뜯어 말려서 했는데. 엄마, 박서방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업에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놈 시뻘건 눈엔 오직 돈밖에 보이질 않는다니까. 흰소리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갈라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혼이 뭐 어때서. 길을 잘못 들어갔으면 차를 돌리는 게 맞는 거지. 너희들한테 애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썩어서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럼 정말 박서방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나랑 시험해 볼래?
네가 충격받고 상처받을 거 뻔하지만 내 딸이 나는 바보같이 당하는 거 정말 싫다. 네 남편은 너한테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이거사. 가면이요? 그리고 뭘 시험하자는 거예요? 만약 박서방이 진심으로 날 생각한다면 내가 박서방이 그렇게 원하는 2억 원 시원하게 내줄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 없이 이혼하는 걸로 하자꾸나. 어떠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래. 요즘 꿈자리도 안 좋고 자꾸 뭔가가 불안하고 이참에 끝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너 경미 이모 알지? 엄마 친구.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렇게 행동해서는 확실히 누가 자기를 위한 건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하더라. 나도 그 방법을 써먹어 볼까 해. 남편을 테스트하려는 엄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남편에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전 엄마의 유치한 테스트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돈에 눈이 먼 남편이라지만 장모가 크게 다쳤다는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은근 자존심이 상했지만 잘만 하면 남편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옳다구나 싶었죠. 전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에겐 엄마가 지나던 차에 치여서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크게 놀라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딱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을 데리고 엄마와 대면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는 입꼬리를 싹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모님, 이게 뭐예요? 다리를 거의 못 쓰실 지경이라면서요? 그렇게 됐어. 수술을 했는데도 신경이 손상돼서 어렵대. 아니,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일도 못 하시겠네요. 그렇겠지. 그럼 장모님, 이 가게 제가 운영할게요. 장모님은 푹 쉬시고 저희한테 물려주세요. 어차피 장인어른도 매장 운영해 본 경험도 없으시니까 걱정 말고 저한테 맡겨두세요. 뭐라고? 자네는 지금 다친 장모 생각보다 이 가게 가져갈 생각부터 하나? 장모님 다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여기 식당 운영은 여러 사람 밥줄이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예요. 매장 운영이 풍부한 사위를 두셨으니까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꿈 깨.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내 가게는 내가 운영할 테니까. 뭐라고요? 아니 사람들한테 다리 병신 됐다고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 금방 망해요. 그냥 이참에 푹 쉬시라니까요.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셔도 좋고요.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그러니까 장모님, 사람이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요. 사위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 힘 좀 써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결국 불행이 장모님한테 돌아갔잖아요. 안 그래요? 전 제 귀로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마치 엄마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이 고소하다는 듯 조롱 섞인 투로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한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죠. 전 남자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썩은 제 두 눈을 파내버리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당신,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무례하게 굴어? 무례하게 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네 엄마지. 마음을 곧게 쓰지 못하니까 저렇게 다리 병신이 되고 만 거라고. 뭐라고? 정말 말 다 했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사위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사위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네 엄마. 정말 최악이야. 남편의 그 말에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진짜 저야말로 최악의 남자를 남편으로 여겼던 거였죠. 이렇게 바닥까지 쓰레기인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이놈 인성이 글러먹었다니까. 엄마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휠체어에서 부스스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 떠졌죠. 뭐야? 다리 못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놀란 남편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 보려고 장난을 좀 쳐본 건데 자네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두 사람 확실하게 정리해. 예? 시험을 하다니요? 그리고 무슨 정리를 해요? 남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엄마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남편이 절 보며 묻더군요. 여보, 장모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다리가 다친 척을 했다는 거야? 그래, 엄마랑 나랑 요즘 오빠가 행동하는 모습이 하도 이상하고 믿지 못할 행동들을 하고 다니니까 엄마하고 내가 눈물 머금고 시험해 본 거야. 오빠가 다친 엄마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안타까워하면 엄마가 2억 원을 오빠한테 대주기로 했고 그 반대면 내가 오빠랑 이혼하는 걸로 말이야. 그런데 넌 세상에 정말 거머리 같은 새끼다. 너 같은 쓰레기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지.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너 같은 놈이랑 평생 살았을 거 생각하니 아직도 바들바들 떨린다.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날 버리겠다고? 제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네요. 개차반처럼 굴더니만 낙동강 오리 신세가 돼버린 셈이었죠. 저는 과감하게 이혼하자고 말하고는 다시는 연락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합의 이혼을 죽어도 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바람에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주었던 3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지급 명령 민사소송까지 걸었고 현재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자금을 되돌려 받게 되면 남편의 피트니스 체인 사업은 크게 위태롭게 되겠죠. 아니, 거의 망한 거나 다름없겠죠. 그랬더니 엄마와 저를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무슨 하이에나 같습니다. 저희가 본인 연락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아는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물건을 부수고 술 먹고 울고 혼자 아예 생쇼를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저만 바라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미 버스 떠났다고 한 번만 더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라고 강하게 저도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놈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괴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까지 돼버린걸요. 제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는 바람에 엄마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아직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엄마는 다 잊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한 번의 결혼 실패로 전 사람을 대하는데 무척 조심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 보는 눈을 키워서 무작정 사람을 믿고 착한 코스프레하는 호구짓은 안 하도록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준 엄마에게도 평생 옆에 있으면서 갚아나갈 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엄마와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